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오늘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타로 일본 외상의 활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직된 모습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 제가 이제 오마이스쿨에 우수근의 동부가 수근수근, 우수근의 동부가 수근수근이라는 유튜브도 하게 됐는데 그것을 하면서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후 시간에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본래 제 색깔은 이렇게 좀 쾌활하고 좀 부드럽게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침에는 저도 모르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혼자 또 그 전날 먹었던 게 더부룩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좋고 뚱하니 경직하게 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요, 일반적인 한국의 그 전문가 그 학자 교수 스타일 별로 저한테는 안 맞습니다. 점잖고 얌전하게 전문 용어 써가면서 국제정치 이론에 의한 저는 안 맞습니다. 저는 그냥 실사고시 밖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 해외 생활 속에서 알게 됐던 것을 있는 그대로 일상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요번 주부터 합니다. 요번 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배워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만나서 막걸리나 맥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 되시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본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베가요, 어리석고 치졸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린 이거 충분히 예상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도 우리는 동요될 필요 없고요. 하지만 이미 아베는요, 그로 인한 대가를 전 세계에서 톡톡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구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 사람들이라든가 일본 기업들이 부글부글거리면서 꿈틀꿈틀 반발의 움직임을 더 강하게 표면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최근의 예만 들어볼까요? 네, 미국으로부터 옥수수를 무려 약 8조 원, 우리 돈으로 8조 원어치 일본으로 수입하기로 트럼프한테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약 270만 톤의 옥수수인데요. 일본 연간 옥수수 수입량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 현지의 반응이 대단히 아이고 고소해 죽겠어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먼저 일본의 전문가에 의하면요, 충분히 일본은 수입량을 이미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은 전혀 필요 없다라면서 애먼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옥수수 농가 농민들은요, 그 사람들은 순종적이니까 얘기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다가 자칫 우리 옥수수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베가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구매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 말이야 하면서 부글부글. 그 다음에 해당 관료들도요, 이거 남아돌 텐데 그럼 이것을 어디다가 팔아야 될지, 그 판매처라든가 당장 갖고 들어오게 되면 보관해야 되는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전방위적으로 다 부글부글. 아베만 좋아. 장기 집권의 폐해인 것이죠. 장기 집권에서 자기는 뭐든지 잘했고 국민들을 잘 조작해, 여론 조작으로 잘 따라오게 했어. 그래서 권력욕에 흥청망청 도취돼가지고 점점 더 황당한 짓을 함으로써 일본 국내외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놔두세요. 지 명줄을 지가 재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잘못 건드려갖고 그 명줄이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명줄을 우리가 더 조여주자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아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힘든 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양식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이 그 제안할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치졸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상대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대의명분, 도덕문제 찾으면은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대에 맞게끔 그에 맞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베의 아킬레스건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자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럼 제가 생각하는 아베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는요, 바로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입니다. 방사능 문제. 아베는요, 국제사회에서 방사능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도쿄올림픽에 영향을 받는 이런 것을 가장 자기가 다루고 싶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방사능 문제를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따위로 나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는 스마트한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슬기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옆 나라가 도쿄올림픽을 하는 것은 우리는 환영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거다. 조력도 하겠다. 그런데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방사능으로 물들여진 식재료를 쓴다라든가, 아니면은 올림픽이 개최되는 장소도 아직 방사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피폭의 우려라는 안타까운 소리가 적지 않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국민과 일본이라는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이니, 일본 정부가 그것을 좀 더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해명을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국제사회 이것저것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온다는 식으로 저희들은 꼼수를 잘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꼼수 조금만이라도 써가지고 국제사회의 우려, 아베의 아킬레스건, 방사능 문제라고 했죠. 또 하나는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지금은 융합의 시대지 않습니까? 컨버전스. 두 개를 슬기롭게 융합시킴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너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우리가 아베를 공격하거나 일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우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본 정부 너희들이 대답해야 될 문제네 라는 식으로 끌고 나가자는 것이죠. 네, 정말 뭐라고 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아베 저 치졸함.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한국한테 우리가 또 공격받고 있어요. 쟤네들 정말 나쁜 애들이잖아요. 쟤네들 믿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안보를 협력하고 그래요. 나한테 힘을 계속 주세요. 내가 군사 재무장을 확실히 더 해가지고 평화헌법 개정해서 우리 국가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할게요. 나 불쌍하잖아요. 라는 식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마트하게 국민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나가면 되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베의 아킬레스건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 외에 좋은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제안을 해주십시오. 저도 그러면 우리 정부 사람들에게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노타로 외상인데요. 그에게는 먼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호라! 고노타로! 고노야로! 우리가 역사를 왜 바꾸냐? 고노야로 이 얼간아! 아니, 제대로 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왜 바꾸냐 이거입니다. 응?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은데요. 에휴, 고노따로 고노야로. 여기서 고노야로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여기 일본어 잘 하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요. 아유, 저같이 점잖은 사람이 저는 그냥 얘기한 거니까요.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조금은 후련합니다. 네, 현재 고노따로 일본 외상은요, 친한파의 자식이다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친인 고노 요헤이 외상은요, 상당히 온화하고 인품이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친한파적인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1993년에 고노 요헤이 부친은 당시 일본의 관방장관이었는데 고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사과한 것이죠. 정말 훌륭한 고노 담화인데, 이런 아버지를 둔 고노따로입니다. 그래서 성품도 온순하고 사람도 좋고, 고노따로가 초선일 때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는 한국의 한 정치인 말을 들어보더라도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 아무래도 부친의 영향을 받았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일본 아베 내각이 들어서게 되면서 외상으로 입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외상으로 하마평에 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고노타로가 외상이 될 수 있다라는 하마평이 나오니까요. 일본의 우파, 특히 저열한 산케 신문이요. 엄청나게 많이 공격했죠. 아니, 고노 요헤이 자식인 고노타로를 외상을 만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식으로 우파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게 됐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변절자는 더 극렬하게 충성의 모습을 보여야지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노타로 씨가 아마 그렇게 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 행위를 많이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도 그러면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요.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는 자신의 출신 성분, 출신 성분이란 표현은 참 뉘앙스가 좋지 않은데, 멋있는 훌륭하신 아버님을 뒀으면 얼마나 좋은 배경입니까? 근데 출신 성분이라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자는 생각했나 보죠. 권력욕, 권불 5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일본은 뭐 세습 정치가 뭐 인기가 있으니까요. 우리랑 많이 다르죠. 일본에서는 권불 5년이 아니라 권력이 뭐 5년, 10년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김정은만큼 가겠습니까? 북한은 뭐 한 번 집권하면 영구 집권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덧없는 것을 그 고노타로 씨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노타로 일본 외상의 언행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멍멍 무시하다시피 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고노타로 외상이 이렇게 나온 것은 부친의 숭고한 업적을 부정해야지만 외상이라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오히려 동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나마 남아있는 일말의 양심이 흔들리게끔 해나가는 그런 방법도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노타로 외상은 뭐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일본사에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권불5년, 권력은 덧없는데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대해서 박수와 환호 갈채를 보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멋있는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는 국가와 어떻게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정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를 믿고 대동단결 해나가면 됩니다. 거기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좀 더 슬기롭게 다가가서 이 중국과 러시아 카드를 더 활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항상 남아있지만요. 갑자기 그 한중일 국민성, 이 지금에서 국민성이 떠오르는데요. 하나 비교를 해볼까요? 일본은 이 중국과 한국에 비해서 순종의 민족, 복종의 민족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종할 때 하고 해서는 안 될 때 복종하지 않으면 복종해서는 안 될 때 복종해서 문제인 것이죠. 말이 자꾸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계속 힘들어지고 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그 여파가 우리 이웃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한일 관계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일본 참 속상합니다. 중국은 거래의 민족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한일 대립을 바라보면서 주판할 계산기 두드리고 있죠. 머리 계산하면서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까 하고 있을 텐데, 중국은 모든 걸 거래로 생각하는 거래의 민족이죠. 그럼 우리는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비교할 때 우리는 저항의 민족입니다. 저항. 이 2019년 일본으로부터의 침략 기해 외란, 우리는 저항으로 똘똘 다져진 그 DNA가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극복 차원이 아니라요.
일본의 자기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요시다 시게루 6.25 때 일본의 수상이었지 않습니까? 6.25가 터지자 그런 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감사하다.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준 선물이다 라고 좋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2019년 기해외란을요,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강성해지고 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임진왜란 이후 한일 패배의 역사를 한일 승리의 역사로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한 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요, 2019년 일본 외란이 우리에게는 당시 우리 선조들한테는 큰 선물이었다 라는 식으로 역사를 기분 좋게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믿고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